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대명 정독 도작이죠. 짱가몽 도설 55번째 대명 정독 도작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양하면서 실지 진품이죠. 여기 책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진품 사진 한 7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형에 대해서 또 그림책을 한번 봤죠. 네, 다시 한번 계속 보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양이라든가 기형을 보면서 이제 중요시 해야 될 점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단대하는 겁니다. 또한따이라고 잘라내는 거죠. 시대를 잘라낸다 하는 건 이제 시대를 구분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죠, 뭐. 기형과 조형이죠. 기형과 문양 가지고 시대를 좀 구분해내는 거, 알아보는 거, 뭐 그 정도가 다죠. 뭐 태토를 부셔가지고 그걸 간병할 수는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관지 하겠습니다. 관지도 좀 특색이 있죠. 정덕연제 관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단대하는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정덕 청화자기의 관지는 성화나 홍치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관이라고 그래서 그 대명 정덕연제와 정덕연제가 이제 주로 나오거든요. 관요는 그렇습니다. 민요는 조가 들어가죠. 대명연조, 정덕연조. 조는 이제 만들 조자죠. 근데 이제 제가 된다는 거, 관요는. 그래서 양제를 비교하면 사자이행, 즉 정덕연제 관지가 꽤 많습니다. 요게 이제 시식이 정덕연제의 큰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관지 사진이 여기 나오죠. 오른쪽에. 관지 청화색은 이제 짙은 것과 연한 것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연한 것은 어두운 회색조가 뚜렷해 청화 문양과 색조가 일치하며 필획이 힘차다. 그리고 이제 글자의 체는 일반적으로 홍치보다 약간 큽니다. 이게 여기 정덕연제가 큼지막하게 썼다는 뜻이에요. 결구는 이제 홍치보다 느슨하다. 또한 아랍문과 파스파문의 관지가 있다. 이슬람을 신봉하니까 그렇습니다. 관지 자체의 특징으로는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다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덕연제 관지는 요게 다니까 네 글자밖에 여섯 글자도 있지만, 자, 대명 정덕연제 관지의 명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명자의 날일자하고 달월자의 상반부가 평행입니다. 평행.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시면 평행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실까요? 자세히도 안 보여지네. 하도 어둡게 책에는 나와가지고 잘 안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럼 책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대명 정덕연제 할 때 명자가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평행이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정덕 할 때 정자는 삼횡액이 평행한데 바닥횡이 횡으로 길고 첫 횡은 짧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들어야 되겠네. 정덕할 때 정자가 맨 위에 있는 것보다 맨 아래에 있는 게 길다 이런 말입니다. 바닥행이 길고 첫 획은 짧다. 그리고 이제 덕자는 덕자 위에, 넉사자 위에 그 십자가 조그맣고 마음심이 이제 큽니다. 넓고 또 그 안에 한일자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는 선덕대도 없죠. 그리고 이제 연자는 상면의 일자가 가장 짧다. 그러니까 이제 연자를 볼 것 같으면 연자의 맨 위에 있는 평행선이 제일 짧다는 거죠. 여기 이쪽이 맨 위가 짧고 맨 밑이 길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제자의 그 옷 의자가 있죠. 맨 밑에 있는 옷 의자의
칼도변을 조금 초과한다. 그리고 옷 의자의 그 점 위에 있는 것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정덕연제 관지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 담았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시로 손영주 선생이 관지 전문가인데 요 말을 쓴 거죠. 요 말이 이제 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덕시의 특징이 이제 이미 전기의 홍모와 선덕관지를 위조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출현했는데 이게 이제 명대의 방고나 응작의 풍조가 이게 바로 정덕 때부터 효시가 되었다. 방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미녀 청화자기 하겠습니다. 미녀 청화자기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고요. 나중에 책을 또 없으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읽어보면 되죠, 뭐. 자, 미녀 청화자기는 정덕 미녀 청화자기는 위는 홍치를 계승하고 아래는 가정을 열었다. 이 얘기는 뭐 관요자기도 마찬가지죠. 명후기 미녀 청화자기 면모가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과도기는 별로 그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제작은 거칠고 태체가 육중하며 두께가 고르지 않으며 접착 흔히 뚜렷하다. 상하 태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뭐 그 청나라 가면은 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명때는 이제 우들두들하죠. 가운데가. 매병 같은 거는 이제 상하 태첩이죠, 다. 그리고 이제 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시 같은 거죠. 반 이런 거죠. 완이나 반 이런 것들은 바닥면이 쭉 내려가져 있고 유정이 있다. 유정이라는 거는 이제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면이 고르지 않고 유약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뭐 여드름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구배는 너무 가깝나? 구배는 모래가 묻어 있고 노태 부분은 화속 홍반이 있다. 그 유색은 이제 뭐 오리알 같은 푸른색을 띠며 미세한 기포가 있다. 그 다음에 청료는 이제 무명자라는 토청 안료를 썼는데 석자청이라고 하죠. 석자청을 썼는데 색은 이제 그 석자청의 특징이 회색빛이 나고 회청의 부드러움을 기조로 하여 남청색의 밝음은 적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양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춤추는 나비 같은 큰 잎이 몰아나가 홍치 정덕식에 유행한다. 지금 이제 예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용문은 정덕식에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 용문 이제 지난번에 몇 개 봤죠? 사두에서도 봤고, 용이라는 게 이제 날개용도 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덕식에는 용이 많다. 문양이. 그리고 정덕 청화자기 중에 적지 않게 유호문은 젖호랑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호랑이란 뜻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하 독서 노인은 이제 나무 밑에서 책을 읽는 노인이나 수하 주 악사녀는 나무 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녀 이런 등의 주 문양으로 하는데 이들은 모두 정덕 시기에만 처음 보는 거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시기는 비록 유행하지만 정덕 것에 비해 간략하고 산만하며 정덕 것이 더 신중하고 짜임새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덕자기, 관요자기 중에 상견되는 페르시아 문이나 아랍어 문이 미녀 청화자기에도 나타난다. 그런 정도 알면 되고요. 기형은 이제 성류형 소호는 뭐 별거는 아닙니다. 성류형 소호는 그림 솜씨가 없어서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죠. 요 성류처럼 구연부가 이렇게 된 거를 성류호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그만 그 다호 같은 거죠.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걸 보시면 아 성류호구나. 이렇게 성류준이구나.
호나 준이나 마찬가지니까 성류준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런 기형이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그때 드릴게요. 근데 이런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성류형 소호, 뭐 팔방호, 화고는 과거보다 적게 보인다. 적게 보이고 정덕 후기의 매병은 저부가 많이 벌어지고 조악해졌다. 그리고 정덕 시기에는 이제 자완이라는 건 이제 도자기 완입니다. 그러니까 완이 요만한 거니까 도자기로 만든 그 완을 부장하는 것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덤에 이제 같이 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양의 길상적인 뜻을 가진 쌍봉이나 녹학, 항록이죠. 그 다음에 방승 등이 많다. 방승은 제가 여기도 또 그림을 그렸죠. 지난번에도 그렸는데 여기도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지는 민요 관지는 이제 풍부했는데 관지도 상견은 자주 보이는 것은 대명연조, 정덕연조, 대명정덕연조 등의 연호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관여는 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호를 쓴 관도 있는데 이제 연호를 쓴 관이 뭐 이렇게 대명 정덕 10년 10월 방맹치용 관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의 청화 현문안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 또 복자를 쓴 호가 있고요. 쌍곽이라는 건 이제 사각형 쌍곽이죠. 사각형의 방승을 압인한 관도 있다. 압인관은 이제 이렇게 도장처럼 찍은 겁니다. 방승은 요 이제 설명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요게 방승형이라고 아주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방승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을 마른 목골로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거듭 포갠 머리에다 꼽는 장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선덕연제, 대명 성화연제 등의 모방을 한 방품에 대한 방관이 출현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횡횡으로 된 연자를 이렇게 이제 연자를 이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썼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 자도 이 시기에 출현한 것이다. 정덕 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요를 이제 3개 정도 사진을 이제 찍었습니다. 사진을 4개 정도 찍었습니다. 설명은 4개를 했고 사진은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설명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을 제가 중국 서적이 몇 개 있어서 다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나중에 도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록도 한번 훑어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록을 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년치. 그다음에 다른 책자에 있는 것도 한번 정덕연제에 있는 거는 도자기는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 그 그림을 또 해설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단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도자기들, 중국 도자기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형편무인지경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돛솔에 와서 좀 공부 좀 하신 다음에 그런 걸 안 사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요새 좋은 도자기가 안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좋은 분체, 좋은 청화, 아주 조잡하게 그린 또 분체는 아주 새 거, 뭐 조그맣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 가격을 저렴하게 부르긴 하겠지만 그런 건 사시면 답이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좋은 게 있으면 저도 사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괜찮은 걸 사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꼭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은 지금 못 그려요. 지금 아무리 젊은 친구들을 공부시켜갖고 그 그림 실력을 향상을 시킨들 옛날에 수십 년 정도, 30, 40년, 50년 돼야 그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명품들 소장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귀해지니까. 예, 그런 특징, 그 요령 아주 팁을 드렸어요. 근데도 뭐 무시하는 분들 계시죠? 난 싼 게 좋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아무튼 저도 뭐 낱말할 때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그런 소장하는 원칙을, 기준을 세우시고 큰 손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화 화의 당초문 유계매병.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유계라는 건 이제 뚜껑이 있다는 얘기예요. 뚜껑을 여기서 이제 복배형이라고 써놨는데, 복배형은 뭐냐면 술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뚜껑에는 이제 발제형, 이 발제형은 올방개 모양이라고, 올방개 모양이죠. 올방개 모양은 뭐 옛날 허시 초콜릿인가 뭐 거기에 나온 그런 애들하고 똑같아요. 요렇게 밤 같잖아요. 밤. 요렇게 생겼어요. 밤 같, 완전 시청각인데 밤 같죠. 밤. 땅에서 나는 밤 모양의 요 열매를 올방개라고 합니다. 올방개. 그거를 한자로 쓰면 발제, 저이 발제형이라고 합니다. 발제. 그래서 발제병 예전에 몇 개 보여드렸죠. 실물로. 네, 그런 거를 발제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매병은 이제 미녀죠. 딱 봐도 미녀 아닙니까? 어설퍼. 네, 어설픈데 이제 이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여기 나오죠. 자연스럽다. 여기 자연스러운 아취가 있다. 아, 이게 뭐 멋있어 보이질 않는데 저는. 화풍이 호방하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대충 그린 거는 이제 자유롭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미녀다 이런 거예요. 딱 봐도 미녀죠. 어설픕니다. 그래서 뚜껑벽에 이제 어설퍼도 비싸죠. 이거 오리지널이라니까요. 정덕대 500년 넘은 거니까. 예, 박물관에 있죠. 평저이거, 그러니까 이 저부가 굽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평하다 이런 말이고요. 예, 발제형에 유가 있고 이제 초연문을 여기 그렸고 여기는 이제 여의운두문을 특대형으로 그려놓고 그 사이에 이제 꽃을 화해문을 걷고요. 또 이제 복부에 있는 주 문양은 전지 뭐 연화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화색은 암회색이다. 그리고 퍼짐 염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후기 작품이다. 그렇죠? 후기 작품이다라는 거죠. 왜? 암회색에다가 퍼짐이니까 훈산 현상이 있다는 거는 수입청, 회청을 썼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화인물 제괄란. 제갈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또 사진 우린 있는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접시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접시가 있고 이걸 본들 뭐 하겠어. 여기 사진이 그림이 있는데 제관란이 이 정덕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관란은 있죠. 이상한 어디 갔지? 아, 다른 책에 있구나. 다른 책에 있네. 여기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갈완이라는 것은 이제 공명완 제갈 공명이니까요. 그래서 제갈완이라고도 한다. 제갈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꼭 보여드려야지 또 공부인데. 여기 있습니다. 자, 요게 제갈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요거. 그죠? 홍치대로 나오는데 아무튼 요렇게 제갈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완하고 요건 반이죠. 반하고 완하고 겹쳐 놓은 거다. 그런 모양새가 제갈완입니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요거 설명도 그렇습니다. 와족완과 돈시관을 함께 겹쳐 놓은 것 같은 형태인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그걸 집어넣게 되면 뜨거운 물이 밑에 있는 구멍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접시가 항상 따뜻하게 유지가 돼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이나 뭐 술안주 같은 걸 놓으면은 좀 따뜻한 온기가 계속 이어진다. 뭐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실용기입니다. 실용기.
그래서 그 안에는 태체는 후중하며 외벽에 사자 희구문을 그리고 내면에는 정원, 연회도를 그렸습니다. 넓은 정원은 암석이나 수목, 난간을 배경으로 하고 하늘에는 명월, 달과 뭐 해가 높이 걸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버들가지는 이리저리. 그래서 요 사진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진이 있습니다. 사자 희구문이 있고요. 요 안에는 이제 여기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이제 정원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문양을 쓰렸다.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길쭉한 탁자 뒤에 부부가 앉아 서서 술을 마시며 이런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뜻으로 이런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녀자기 중에서는 수작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청화 원희수문 유계호. 원희수문이 뭐냐면 이제 원앙이 물하고 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원이 참 원앙도 아닙니다. 이게 특이한 게 여기 원앙이 보이죠? 원앙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원래는 원은 앙하고 같이 다녀야 되죠. 원은 순놈을 얘기하고 앙은 암놈을 얘기합니다. 근데 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희수문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뭐 거의 관료급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있죠. 잘생겼고 전고가 43.5cm의 장군관인데 유계관이죠. 아주 뭐 육중하고 아주 요즘 말로 빵이 큽니다. 이렇게 멋있는 작품인데 이제 이게 미녀다라는 거. 뚜껑에서 바닥까지 전체를 7개 문양으로 쫙 여기 번잡하게 번밀하게 둔 거죠. 하지만 번잡한 느낌은 없다. 오히려 회화의 예술적 기구가 사용된 청화의 담화함으로 해서 시원하고 청신한 느낌을 준다. 여기 이제 보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판문을 보주에도 위에 연판문을 그려놨고 상면에는 이제 띠가 나뉘는 이제 여의도문에 또 절지화해문을 갖다가 그려놓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깨 부분에도 여의도문에다가 절지화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에는 주문양인 원앙이 아니고 원 한 마리가 이 수초 사이를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물을 희롱하면서 물하고 같이 노는 그런 장면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어요. 일반적으로 원앙 이술을 그리지 하고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가 272페이지인데 여기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보시죠? 289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딱 가시면 아까 거기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여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 원앙희수를 그리지만 이 도안은 원만 있고 앙이 없어 참신하고 특이한 편이다. 그리고 밑동에는 해수천마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자, 해수천마, 천마 보이죠? 해수의 천마가 보이는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덕 전기의 대표작입니다. 왜 전기의 대표작일까요? 평등청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화 연당초문 소호관은 없어요. 사진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내용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사진이 없으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죠. 아무튼 이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덕 도자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덕 도자기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설 56번째 대명도자기 정덕도자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책자에 있는 정덕연제 도자기를 이제 설명하고 또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0년치 도록하고 요 책자에 있는 기물들 사진이죠. 요런 것들은 책자에 있는 거는 진품이고요. 도록이나 박매영감이죠. 그런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방품입니다. 가격들도 그래서 그렇게 썩 비싸지가 않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늘 명품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예산에서 벗어나더라도 싸구려를 사지 말고 싸구려 살 돈을 좀 모았다가 좀
괜찮은 명품을 구입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소장 가치도 있고 나중에 효자 노릇합니다.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싸고 좋은 건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정말 엄청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새 도자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중국 도자기 맞죠. 수입상들이 갖고 오니까 중국에서. 근데 중국 도자기가 그런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중국 도자기 뭐 엄청납니다. 명품들 뭐 수백만, 수천만 원, 뭐 수억 원짜리 보면은 정말 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라죠. 사진인가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다 그렸어. 그런 정도 돼야 관효입니다. 네, 그림도 어설프게 그리고 대충 떡지떡지 붙인 그런 거, 그런 거에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좀 깨어나시고요. 그럴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당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짱가몽 구독이 잘 안 됩니다. 구독자가 정체돼 있으니까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처음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덧글 많이 시청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